요런 플랫폼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코인 먹튀 하루 인베스트 가봤더니 에어컨도 못 끄고 잠적. 아마 지금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코인을 하루 인베스트먼트나 아니면 델리오나 이런 데다가 맡겼다, 아니 맡겨본 적이 있다, 1번 한번 올려보세요. 자, 지금 이제 못 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우리가 뭐 하루 인베스트먼트, 델리오 이런 애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블록파이, 셀시우스, 그리고 또 뭐 넥소, 암호화폐 코인을 스테이킹에 맡겨. 그러면 이자를 주는 겁니다, 플랫폼이. 자, 이런 플랫폼들의 우리가 이자를 예측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이자율이 얼마인지. 야, 10%래, 15%래. 이자율 그 두 글자 아니면 한 글자 숫자만 봐. 그거에 이제 눈이 횟가닥해. 그러면서 계산기를 꺼내. 야, 이거 몇 프로 한 달만 해놓으면 얼마야 이자가. 은행 이자랑 완전 비교가 안 돼. 당연히 사람인지라 혹합니다. 코인이슈도 혹했어. 그러면서 작년에 5월달 루나 생태계가 미친듯이 몇십조 달러가 들어갔었죠. 유동성이 20% 이자를 주니까 야, 이런 게 획기적이다. 그냥 코인만 투자했더니 20% 준대. 그럼 루나 스테이블코인을 미친듯이 사면서 폭락이 나왔죠. 자, 코인이슈 방송을 보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요런 플랫폼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자율이라 그랬나요? 아니면 이 플랫폼의 준비금? 준비금은 못 믿어요. 거래소도 그렇고 얘는 플랫폼도 그렇고 준비금 못 믿어. 지네끼리 짜고 쳤어. 어떻게 알아? 비즈니스 모델. 좋습니다. 얘네들의 나이스 타이밍님 제일 정확한 답. 수익 구조. 얘네들 플랫폼이 어떠한 수익 구조가 있는지 그걸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코인이슈님? 우리는 얘네들한테 리플이나 이런 코인들을 맡길 줄만 알지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몰라.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A라는 기관에다 돈을 맡겨. 그럼 A라는 기관이 나한테 이자를 준대. 이자를 준다는 얘기만 듣고 너무나도 좋아.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야겠죠.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를 생각하고 막 꼼꼼히 계산기 두드리면서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우리한테 이자를 줄까? 그런 생각은 안 해. 얘네들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될까? 비즈니스는 뭐를 하고 있을까? 근데 현존하는 암호화폐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델리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현존하는 암호화폐 코인 담보대출 플랫폼들의 99%가 수익 구조가 불분명합니다. 수익 구조가. 그럼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이것도 코인이슈 말씀드렸던 거. 블록파이 위험합니다. 말씀드렸더니 블록파이 무너졌죠. 셀시우스 위험합니다. 말씀드렸더니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또 그랬지, 또 했지, 또 이렇게 되네. 참. 루나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넥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냐면 계속해서 유저들이 들어와야 돼. 유저들이. 이러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이. 이게 우리 시장이 좋고 2021년도처럼 막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원 올라가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데 막 그 뉴스에서 비트코인 올라간대. 그러면서 막 뜨내기들, 코린이들 막 다 들어와. 그럴 때는 너무나도 좋은 플랫폼이죠. 왜? 안전해. 안전하고 미친 듯한 이자율을 주고 이러한 혁신적인 플랫폼이 없어. 장이 좋을 때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지만 장이 좋지 않고 금리가 높고 유동성이 없을 땐 이게 이런 플랫폼들이 뭐라 그랬죠? 폰지사. 거기까지. 폰지사. 그렇다는 거.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머지머니야 뭐야. 머지 포인트라고 100만원 지금 했던 얘기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2년째 똑같은 말 했던 얘기하고 있는데, 머지 포인트를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코인이씨 머지 포인트 편의점에서 그거 삼각김밥이랑 좀 싸게 사겠다고 충전을 100만원 해놨는데 못 받았어요 아직도. 다 똑같은 구조라는 거 이해되셨죠? 신규 유저들이 계속해서 유저들이 유입이 되면 그 돈으로 기존 유저들이 이자 메꾸고 돌려막기, 그런 구조다. 그런 구조다. 물론 다른 진짜 수익이 나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이자를 주는 것도 있기는 하죠.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지. 있기는 합니다. 하루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델리오 얘네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네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출금이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코인을 맡겼던 분들이 지금 출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직원들은 정상 출근을 했고 10시쯤에 갑자기 다 빠져나갔대. 에어컨도 끄고 그냥 다 나갔대 직원들이. 갔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자율 보고 여기에 코인을 맡겼던 분들은 무슨 죄야? 무슨 죄야? 무슨 죄길래 이거 이렇게 됐을까? 코인 이슈를 조금이라도 진작 좀 빨리 알았더라면. 자, 갑작스레 출금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SNS도 지웠다. SNS도 지웠어. 이게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인스타그램이요 뭐며 이렇게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문제가 있고 해외 자산이 어떻고 뭐가 뭐 거래 협력사가 문제가 있고, 협력사 그걸 핑계를 왜 대? 애초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위탁 운영사 허위정보 제공 정황 탓.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막말로 이거 그 기간을 세워서 이런 플랫폼들 CEO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좌나 이런 것들을 다 열어볼 수 있을까? 진짜 코인들이 다 이자로 지급이 됐고 다른 데로 안 샜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모르죠. 그냥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속보 델리오 고객 출금 정지. 델리오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그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입출금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지를 떴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하루 인베스트와 거래 관계가 있다. 금액은 밝힐 수가 없다. 거래 관계가 있대. 그럼 서로 뭐 코인을 주고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돈이 오고 갔다던가 거래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겠죠.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출금이 안 돼. 그럼 여기다가 믿고 입금하신 분들은, 투자자들은 어떤 무슨 죄야? 이게 그 하루 인베스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봤더니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아직 뭐 남아있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좀 삭제가 됐고, 그리고 여기가 뭐 비트고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뭐 자산을 관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사내 매매팀, 해외 투자 운용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 그래요. 자산을 국내에 반, 해외에 반, 이렇게 반반씩 운용을 했는데, 광고를 어떤 식으로 냈냐면 2019년도부터 손실이 없었대. 손실이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플랫폼으로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수가 중요하대. 내가 비트코인 10개를 예치했어. 근데 그 가격이 2억을 주고 10개를 사서 예치를 했는데 1억으로 떨어졌네. 근데 개수는 10개를 예치했으니까 뭐 10.1개, 10.2개 개수는 늘었죠. 개수가 늘었으니까 된 거래. 그런 식으로 뭐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다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상 국내 이런 디파이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뭐 랜딩이라던가 이제 대출이죠. 레버리지를 뭐 일으키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위험성이 좀 낮다.
이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갔는데 제대로 된 규제가 없으니까 지네끼리 뭐 코인을 주고받고 랜딩을 했고 대출을 해줬고 거래가 있고 없고 우리가 몰라 그거는.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김선홍님, 작년에 델리오 스테이킹 감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안 하길 진짜 잘했네요. 이런다니까. 코인이슈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코인이슈 방송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딱 박혀있어. 그러면 저렇게 진짜 코인이슈가 방송을 통해서 100명을 살렸다 그러면 그 100명이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1000명을 살리고 그 1000명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 쉬어. 사람 진짜 한 사람 살린 겁니다. 작년에 델리오 관련해서 문의도 엄청 많았었고 사실은 지인 중에 한 분이 뭐 델리오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코인이슈 그때 몰랐더라면 혹했지. 이자도 그렇고 야 씨 리플 어차피 놀고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 혹했지. 알아야 안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해가지고 많은 대출 플랫폼들이 운영이 될 겁니다. 사실상 운영 수익이 불분명해. 홈페이지에는 막 이것저것 막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출을 받으면서 뭐 코인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은행처럼 예대 마진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예치하는 것보다 대출 이자가 더 세. 어디서 예대 마진이 나와? 어디서 지네들이 은행처럼 해? 카드를 만들어서 발급해가지고 카드 매출이 발생한대. 그 카드 얼마나 쓸까? 카드. 거래소를 운영한대. 신규로. 거래소 운영해서 그 거래소 누가 씁니까? 기존에 있는 그 전세계 1등 바이낸스 거래소도 휘청거리는데. 미국에 있는 지역 작은 은행을 인수했대. 은행 인수해서. 그 은행이 그 관련된 코인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걸 다 수탁 업무를 해줄까? 지네 은행도 어떻게 될지 아는데. 전통 금융권의 그 빠꾸미 은행이 지분을 샀대. 지분을 인수했는데 몇 프로 지분을 인수한지 발표를 안 해. 조금만 지분 인수해도 지분 인수한 겁니다. 돈 있으면. 우리가 진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진짜 꼼꼼하게 면밀히. 작년에 코인이슈가 넥소 얘네 위험합니다 방송을 처음으로 했었고 우리 뭐 국내 유튜브 코인 방송 넥소에 관련해서 뭐 위험하다 이런 영상은 없었을 거예요. 작년에 코인이슈가 처음으로 다뤘었고 욕을 태배기로 먹었습니다. 진짜 욕을 100년 들어먹을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넥소 잘 돌아가는데 왜 위험 조장하냐? 너가 그 위험 조장 해가지고 얘네들 막 스테이킹 해제하고 만약 안 하면은 수익을 보장해 줄 거냐? 욕이란 욕은 태배기로 먹었는데 최근에 9일 전입니다. 열흘 전에 5개월 전에 남긴 댓글인데 차들레님이 넥소에서 리플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돌려주겠다는 말만 하네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뭐 우리 코인이슈와 영상 보신 분들 넥소 위험성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근데 지금 차들레님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뭐를 개인적으로 잘못을 해서 리플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댓글 하나만으로 넥소 측에서 지금 출금을 안 해준다, 뭐 잘못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다른 넥소를 뭐 잘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스테이킹을 받아서 이자를 받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확인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넥소 관련해서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뭐 아직도 못 받고 기다릴 말만 듣고 있습니다. 넥소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도 못 받았는데요, 출금 안 되는데요, 뭐가 이렇게 지연되는데요. 그러면서 넥소에 대한 왜 위험한지, 미국에서 왜 영업을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넥소에 예치하고 이자 받는 분들은 이제 싫은 거지. 꼴배기 싫은 거지. 내가 리플코인 투자자인데 리플 얘기,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자기 새끼, 자기 투자한 코인 욕한다고 똑같이 욕해. 그런 분들이랑 똑같은 거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이나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있구나, 감사합니다. 연구장님 넥소 출금 잘 돼요. 잘 된다고 합니다. 뭐 저분이 개인적인 뭐 문제가 있어서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잘 될까? 앞으로 영업이 잘 될까? 그거는 보셔야겠죠. 코인 이슈 말도 맞지 않고 연구장님 말씀도 맞지 않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내 말이 맞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암호화폐 코인을 뭐 넥소뿐만 아니라 대출 플랫폼에다 예치를 하기 전에 이자율 보지 말고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 구조를 하는지, 비즈니스가 뭐가 있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얘네가 확신이 맞아, 그러면 가시는 거고, 공부한 만큼 본인이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후회는 없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무조건 자기가 공부하고 무조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겠죠. 근데 코인이슈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어떻게 된다? 유저들로 돌려막기 하는 구조들 99%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인이슈가 디센트 월렛이며 개인 지갑이며 항상 하나 갖고 계세요. 구비하셔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잔소리처럼 맨날 말하니까 잔소리지.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진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 자산 내가 챙겨야지. 자, 넥소는 1222만 폴리곤을 바이낸스에 입금을 했다. 약 100억 원 상당. 이거를 뭐 매도하려는 건지 아니면 뭐에 쓰려는 건지 갚아야 될 건지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소에 입금을 했다는 거, 잘 모르겠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우리가 투자하는데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